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하루 평균 인당 물티슈 사용량이 5장이 넘을 정도로 물티슈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왕이면 여러 장 쓰지 않도록 크고 두꺼운 제품을 찾기도 하며 아이와 사용한다면 유해 성분에 대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격이 비싼 품목이 아니라 쉽게 구매하기도 하지만 제품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막상 좋은 제품을 사려면 어떠한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물티슈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제품은 총 30개입니다. 판매량과 후기가 많은 브랜드와 제품들 중에서 크기, 매수, 두께, 성분, 가성비를 고려하여 총 30개의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물티슈만 60만원어치를 구매하고 2주간 비교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크기 두께, 두 번째 가성비, 세 번째 성분, 네 번째 기타 편의, 총 4가지 내용으로 비교했습니다. 파트 1 크기 두께. 물티슈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여러 장을 써야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물티슈 한 매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면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스펙과 일치했고 1cm가량 오차가 있는 제품도 있었는데 순둥이 로하스 골드가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로 가장 컸으며 페넬로페 2개 제품, 슈퍼데디, 붕어빵 순으로 컸습니다. 가장 크기가 작았던 다이소, 노브랜드, 모나리자, 탐사, 땡큐는 상위 5개 브랜드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작았습니다. 순둥이 로하스 골드 한 장의 면적이 땡큐 오리지널 2장의 면적과 비슷했습니다. 크기뿐 아니라 물티슈의 두께도 몇 장을 사용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또한 너무 얇으면 이물질이 손에 묻거나 잘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티슈는 대부분 평량이라는 스펙을 고지하고 있는데 평량으로 두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평량은 물티슈에 사용된 원단 1제곱미터의 무게를 의미하는데 물티슈가 가로, 세로 1m 길이일 때 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원단만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평량이 높은 물티슈는 크기가 같다면 더 무거우며 두께가 두꺼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량은 페넬로페 세느, 슈퍼데디, 순둥이 로하스 골드가 80 이상으로 현재 판매되는 물티슈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페넬로페 퐁피두, 베베숲 2개 제품, 줄리아 루피가 75로 매우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바이오늘, 미엘, 코멧 오리지널, 홈플러스, 크리넥스가 50 이하로 낮은 편이었으며 깨끗한 나라, 다이소 등 6개 브랜드는 평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는데 평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평량은 무게일 뿐 실제 두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물티슈 한 매의 두께를 캘리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평량 순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페넬로페 2개 제품, 순둥이 로하스 골드, 슈퍼데디, 줄리아 루피가 0.25mm 이상으로 높았으며 평량이 낮거나 표기되어 있지 않은 모나리자, 코멧 오리지널, 크리넥스, 탐사, 땡큐가 0.13mm 이하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꺼운 제품이 비침 정도가 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노서치 로고 위에 물티슈 한 장을 올려두고 비교해보니 평량이 낮고 두께가 얇은 제품이 확실히 비침 정도가 심했습니다. 물티슈가 잘 찢어지면 불편할 수 있는데요. 여러 방향에서 당겨보고 찢어보았습니다. 힘을 주면 결국 찢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쉽게 찢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땡큐, 크리넥스, 하기스는 매우 쉽게 찢어졌으며 베베수 베코, 순둥이 로하스 골드는 두꺼워서 실사용 시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레이온 원단이라 상대적으로 잘 찢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물티슈의 무게는 원단과 수분의 무게가 더해진 것인데요. 원단 무게가 물티슈에 얼마만큼의 원단이 사용되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량과 앞에서 측정한 한 매당 크기를 알면 원단 무게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물티슈 크기의 측정 오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 한 통을 그대로 뜯어서 무게를 잰 뒤 건조기로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켜 무게를 재서 원단 무게와 수분 무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측정된 원단 무게를 매수로 나누어 한 매당 원단 무게를 비교해보면 순둥이 로하스 골드, 슈퍼데디, 베베스 블루, 줄리아 루피, 페넬로페 세느가 2.67g 이상으로 무거웠고 크리넥스, 코멧 오리지널, 다이소, 모나리자, 탐사, 땡큐가 1.2g 이하로 가벼웠습니다. 원단의 무게가 동일하더라도 수분 함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분 무게를 원단 무게로 나누어 수분 함량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물티슈 20장을 쥐어 짜보기도 했는데 오차가 너무 심해서 비교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분 함량은 코멧 시그니처, 도다미, 다이소, 앙블랑, 땡큐가 가장 높았고 붕어빵, 페넬로페 퐁피두, 베베숲 블루, 올프리, 깨끗한 나라가 낮았습니다. 단 수분 함량은 높은 제품이 반드시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 2 가성비. 물티슈는 한 개씩 구매하기보다는 10팩, 20팩 등 묶음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20팩 묶음으로 구매했을 때 가장 저렴합니다. 20팩 내외로 구매했을 때 한 팩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땡큐가 500원대로 가장 저렴했으며 모나리자, 탐사, 보소미, 홈플러스, 안단테, 아이러브 베베가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페넬로페 세느, 올프리, 베베수 베코, 줄리아 루피, 순둥이 로하스 골드는 2,500원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다만 제품별로 한 팩에 포함되는 매수가 다르기 때문에 쇼핑몰에서는 보통 10매당 가격을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한 매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땡큐, 다이소, 모나리자, 탐사, 홈플러스가 10원 이하로 저렴했으며 베베숲 2개 제품, 페넬로페 세느, 줄리아 루피, 순둥이 로하스 골드는 33원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순둥이 로하스 골드는 한 장당 50원으로 5원인 땡큐 10장의 가격과 같았습니다. 다만 제품별로 크기, 두께, 매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 팩에 포함된 전체 원단 무게를 기준으로 가성비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실제로 물티슈 원가의 절반 이상이 원단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단의 종류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원단을 고지하지 않는 제품이 많아서 원단의 무게로만 가성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한 매당 가격 순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원단 1g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붕어빵, 홈플러스, 미엘, 다이소, 바이오늘이 8원 이하로 가성비가 좋았고 베베수 베코, 크리넥스, 순둥이 로하스 골드, 올프리, 줄리아 루피가 약 14원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앞에서 본 한 매당 가격으로 보면 10배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원단 무게당 가격으로 보면 두세 배 차이로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파트 3 성분. 물티슈는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는데 오랜 기간 유통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균 및 보존 처리를 위한 화학 성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분 때문에 청소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관련 부위, 특히 아이에게 사용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성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EWG 등급을 기준으로 각 제품의 전 성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WG 스킨딥 등급은 각 성분에 대해 10단계로 점수를 매기고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높은 위험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중 보통 위험과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엘, 베베앙, 올프리, 붕어빵, 베베수, 메코 5개 제품은 보통 위험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모든 성분이 EWG 그린 등급에 해당되었습니다. EWG 등급과 무관하게 살균 보존과 관련된 4급 암모늄염이 포함된 성분도 항균 활성, 피부 자극, 독성 논란 등과 연관되어 우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우릴 피리디늄 클로라이드, 세틸 피리디늄 클로라이드, 소듐 코코피지 다이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탐사, 노브랜드, 다이소 등 20개 제품은 4급 암모늄염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4급 암모늄염을 대신하는 보존제 중 하나인 소듐 벤조에이트는 0.5%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땡큐, 미엘, 베베앙 등 10개 브랜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기 때문에 의무포기해야 하는 25가지 성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30개 제품 모두 이 25가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규정된 성분 외에도 추출물, 향료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아니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티슈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물은 모두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몇 단계의 정수 단계를 거쳤는지도 표기하는데 표준화된 기준과 단계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티슈는 성분 외에도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증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입을 통해 섭취 시 급성 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구 독성 테스트, 독성 및 피부 자극 반응이 없는 화장품만 통과할 수 있는 더마 테스트 인증, 제조 설비와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CGMP 인증, CGMP와 유사하지만 국제 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ISO 22716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별로 유통기한이 1, 2년 정도로 차이가 있었는데 탐사, 코멧 2개 제품, 베베앙은 제조기한이 6개월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베베숲 2개 제품은 30일 내 아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파트 4. 기타 편의성. 물티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쉽게 분해되는 원단으로 만들어진 생분해 제품이 인기를 끌기도 하는데요. 비교 제품 중 베베수 베코, 순둥이 로하스 골드가 생분해가 가능한 레이온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활용 어려움은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하며 보통 이상은 선택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제품 중 재활용 등급 우수 이상인 제품은 미엘, 안단테, 깨끗한 나라, 아이러브 베베 4개였으며 이외의 제품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보통으로 표기되어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추가로 크리넥스, 하기스, 베베수 베코는 재활용 등급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캡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실제 분리수 것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물티슈 사용 시 보풀이 일어나면 불편하기도 한데요. 물티슈로 닦아보고 문질러 보면서 보풀 발생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보풀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땡큐, 크리넥스, 하기스 3개 제품은 보풀이 쉽게 발생했습니다. 물티슈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유리한 엠보싱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이오늘, 코멧 시그니처, 보소미 등 15개 제품이 엠보싱 구조를 띄었고 이외의 15개 제품은 모두 평평한 플레인 구조였는데 크리넥스와 하기스는 무늬가 있었습니다. 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도 반대로 무향 제품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향의 종류나 세기가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향을 띠고 있었고 모나리자, 땡큐, 크리넥스 등 10개 제품은 무향 제품이었습니다. 물티슈 워머를 통해 따뜻하게 사용하거나 여름엔 열에 장기가 노출되어 변질되진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55도 설정한 온수 매트에 올려 이불을 덮어 약 3일 동안 물티슈에 열을 전달한 후 체크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제품에서 냄새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변질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개봉 후에는 한 달 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티슈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커와 캡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꺼내려면 캡과 스티커를 떼어줘야 하는데요. 캡은 모든 제품이 잘 열려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스티커를 떼는 데에는 차이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두껍거나 손톱이 없는 분들은 스티커를 떼기가 어려운 제품이 있었습니다. 스티커가 떼기 쉬우려면 먼저 스티커 손잡이 면적이 넓어야 하고 스티커와 물티슈 캡 사이의 거리가 길어야 하는데요. 이 면적과 거리를 재고 실제로 떼기가 쉬운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엘, 땡큐, 베베양, 안단테, 슈퍼데디가 스티커 손잡이도 크고 거리도 길어서 스티커를 떼기가 쉬웠으며 모나리자, 포맷 2개 제품, 다이소, 홈플러스, 순둥이 베이지, 페넬로페 2개 제품은 특히 스티커와 캡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 스티커를 떼기가 불편했습니다. 물티슈가 2-3장씩 뽑혀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물티슈가 한 장씩 잘 뽑히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티슈는 모든 제품이 한 장씩 잘 뽑혔습니다. 2장씩 뽑히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2-3장씩 뽑힌다고 하는 경우는 최초에 2-3장을 집었기 때문이며 한 장을 집어서 뽑는다면 이후에는 한 장씩만 뽑히게 됩니다. 추가로 물티슈 한 장 한 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 연달아서 뽑히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비교해 보았는데요. 구조와 물티슈가 묶음 단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물티슈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제품과 한 장과 한 장이 연속으로 붙어 있는 제품이 있었고 물티슈 한 팩이 통째로 묶여 있는 제품과 여러 묶음으로 나뉘어진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2장씩 뽑히는 것과는 무관했으며 한 장을 뽑았을 때 다음 장이 연결되어 나오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 묶음의 마지막 장을 뽑았을 때에는 다음 장이 따라 올라오지 않았고 새로 한 장을 뽑아야 했는데 너무 작은 차이라 크게 의미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물티슈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티슈는 가격이 저렴할수록 매당 크기가 작고 얇은 제품이 많은데 일회에 많은 양이 필요하다면 크기가 크고 두꺼운 제품을 구매해서 매수를 적게 쓰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물티슈의 가성비는 매당 가격보다는 평량, 무게,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티슈는 15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사용 원료나 품질관리 안전기준 등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됩니다. 다만 아이가 사용한다거나 성인이라도 피부가 민감하다면 포함된 성분을 꼭 확인하고 피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티슈는 유통기한이 보통 1-2년 정도이며 한 번 개봉하면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대량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지만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소량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티슈는 일회용품 중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제품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얼 결론, 두껍거나 크기가 크진 않지만 막 쓰기 좋은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면 땡큐 오리지널을, 다이소 에클라 깨끗한 물티슈, 크기, 두께, 가격까지 밸런스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붕어빵 엘리트 패밀리의 A+, 가성비 제품보다 크고 두꺼운 물티슈를 찾는다면 슈퍼데디 엑설런트 8이, 순둥이 로하스 골드, 두께와 크기는 물론 성분, 친환경까지 생각한다면 베베숲 시그니처 에코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